네, 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보내세요.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세종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세종시 193억 투입 스마트시티 선도한다. 세종시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맞춤형 스마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원천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통합 지도부터 주차장 운영, 건강관리 등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스마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거버넌스가 중심이 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ICT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티 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티 스마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10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10대 과제는 세종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운영 개선. 이 어울링은 자전거 여기 이제 우리가 얼마 돈을 내고 이렇게 짧은 거리들 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 서비스를 말해요. 스마트 파킹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스마트팜을 통한 도시 숲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 거버넌스 도입. 여기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governance 해서 어떤 그 통합을 통해서 통치하는 어떤 방식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떤 정부나 단체나 이런 이제 한 군데서 이렇게 지시형으로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든 아니면 관련 기관들이 서로 다 참여해서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뭐라고 할까,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요 방식이거든요. 최근에 이 단어가 좀 많이 언급되는 것 같고, 특히 세종에서는 현재도 어떤 아이디어들이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돼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5개 광고,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스마트 헬스키퍼 서비스,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 전력관리 기술 실증 사업 등이다. 네, 좀 요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마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시티 스마트 프로젝트는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향후 스마트 시티 사업의 모델이 되고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국제 포럼에서 시범 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선도 도시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네, 우리는 이 내부에서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세종시는 전 세계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처음 계획부터 그다음에 지금 이런 그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구축돼가는 사례가 많지 않고 보통 다른 데서 어떻게 하나 보고 움직이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봄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사례들을 수출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은요. 좀 아쉬운 뉴스예요.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 물거품, 충천 홀대론 다시 고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충청권 지자체 공동 유치를 위해 안팎으로 유치전을 펼쳐왔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충청권 홀대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충청인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꺾였다고 밝혔다. 앞서 충청권 지자체는 지난해 2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합의했다. 그동안 인천과 대구 등에서 대형 국제대회가 열려온 반면 충청권에서는 전무했던 점을 감안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위상과 체육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합의였다. 이후 대전시 등 각 지자체는 기본 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지난달 대한체육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국내 후보 도시로 단독 선정되는 등 충청권 공동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그러나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측이 유치 신청 기한을 갑작스럽게 앞당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유치 신청 기한은 개최 8년 전에 통보되는 것과 달리 2년 앞당긴 지난달 22일까지로 조기 통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지자체는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지난달 13일 유치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지만 문체부는 경제적 타당성, 비용 추계 등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충청권 지자체는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더라도 우선 OCA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을 재차 건의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유치 의향서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이 도래 유치가 무산됐다. 결국 1년에 걸친 충청권 지자체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공동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역에서는 충청권 홀대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 성명서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역시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가 문체부의 충청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부족 때문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충청권의 국제대회 유치 열망은 아직 식지 않았다며 2027년 유니버시아드와 2034년 아시안게임 등을 유치하도록 정부 측과 지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네, 좀 아쉽네요. 한 1년 넘게 열심히 준비들을 하셨는데 이렇게도 되는군요. 네, 다음은요. 서울 쪽 얘긴데요. 창동, 화곡, 역세권, 용도 상향해 복합개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 추가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주거상업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편리한 복합주거단지와 임대와 분양이 홍합된 소셜믹스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9월과 12월, 2019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주변의 3기 신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공급 대책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사실 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일단 수요가 서울권 내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으니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사실 남은 땅이 많지 않고 기존에 많이들 살고 계시니 기껏해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인데 그 공급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또 기존 인프라들 때문에 또 가격은 높고 이런 단점들이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임대를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공급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2, 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공급 대책 없는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서울 주택 공급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작년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가능한 대책을 거의 다 쏟아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고밀 개발도 재작년 말 발표됐던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이런 방식의 구체화된 사업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 용적률을 좀 많이 주고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많이 넣는 방안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레미안 5년 만에 귀한 신반포 15차 재건축 수주. 국내 시공 능력 1위 삼성물산이 신반포 15차 재건축 수주에 성공했다. 강남권 선호도가 높은 레미안이 5년여 만에 재건축 시장에 복귀하면서 향후 재건축 수주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 일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2,400억 원대로 크지 않지만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신반포 역세권에 위치한 상징성 있는 단지다. 조합은 앞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이슈로 갈등을 겪다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했다. 재입찰에 뛰어든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
총 3곳이었으며 이 중 삼성물산이 최종 승자가 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최근에 레미안 원베일리 이슈가 되고 있죠. 수주 이후 재건축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5년 만에 다시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원베일리 등을 잇따라 수주해 레미안의 고향으로 통하는 반포 일대에서 이번 수주 성공으로 레미안타운 이미지를 더욱 굳힌다는 각오다. 삼성물산의 정비시장 복귀는 향후 다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말께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입하전을 벌이고 있다. 네, 삼성물산 레미안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또 만족도가 높고 그런 것들이 작용했겠죠. 지금 세종에는 레미안 아파트가 천마을 7단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마을 7단지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천마을 7단지 물건들 계속 좀 소개되고 있는 거 보고 계실 텐데,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또 반포에서 아주 하나의 어떤 큰 영역을 선점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안산, 시흥 등 풍선 효과 여전. 서울 아파트값이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기조가 유지될 전망인데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강남 재건축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수도권은 교통 호재가 있는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서울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 4월 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주와 같은 마이너스 0.05%를 기록하며 4주째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노도강은 지난주처럼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한동안 꺾였던 일부 지역 상승폭이 회복되면서 수도권 풍선 효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천은 교통 호재가 있는 남동구와 연수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회복됐고 안산, 시흥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도 풍부한 교통 호재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방은 대전 0.06%, 세종 0.17% 등 그간 강세였던 지역까지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추세다. 네, 이게 아직 대전, 세종은 마이너스로 내려간 건 아니고 그동안 워낙 컸던 상승폭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값이 떨어졌나요? 물으시는데요. 아직은 상승세에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전셋값이 안정세라고 지금 여기 아마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전세가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결국은 전세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는 계속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 서울에도 이제 입지가 좋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학군이 좋다거나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전세들이 조금 높아지는 이런 분위기로 감지가 되는데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